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농약사과가 고독성 농약으로 꿀벌을 해마다 개박살을 내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알바 한옥 공사를 하는데 알바를 다녀왔고요. 며칠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 자체가 별로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할 일도 없고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우리 벌정님들이 지원해준 네 번째, 이 세 줄이 살아있는데요. 이 첫 번째 줄은 장수 농약사가 다 죽였습니다. 두 번째 줄에 현재 14통이 살아있습니다. 14통이 살아있고요. 세 번째 줄에도 약 15통 정도가 살아있습니다. 네 번째 줄은 3통만 비고 나머지는 우리 벌정님들이 약 30통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은 거의 살아있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 벌정님들이 하실 일은 겨울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요놈들이 태어나죠. 이 가을벌이 곧 있으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을에 우리 봉장을 지켜야 될 겨울벌을 키워낼 애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놈들은 마지막으로 겨울벌을 산란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봉장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벌들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됐고요. 우리한테 현재 중요한 건 가을벌이죠. 그 가을벌이 올 겨울을 버텨주고 내년 초봄에 이제 겨울벌이 다시 산란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봉장 정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줄은 장수 농약사가 다 죽였기 때문에 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줄에 절반이 살아 있습니다. 30통 중에 절반 정도가 살아 있고요. 세 번째 줄도 30통 중에 절반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살아있는 벌을 뒤로 세 번째 줄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의 빈통은 앞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은 없는 벌이 다 죽은 벌통으로 채울 거고요.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만을 가지고 올 겨울 보온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벌통을 옮길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벌을 세 번째 줄로 옮기고 빈통을 두 번째 줄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벌이 있는 두 줄만 월동 준비가 들어가고 또 내년 봄에 봄벌을 깨웠을 때 두 줄만 손을 보기 위해서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벌통 정리를 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정리를 하는 이유가요. 이제 야네들이 가을벌이 산란이 되면 자리 인식을 하기 전에 벌통을 내가 내년 봄에 봄벌을 깨웠을 때 내 노동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몰아놓는 거죠. 네, 지금 하지 않고 막판에 월동 포장할 때 하시게 되면 이미 벌들이 자기 자리를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을벌이 겨울에 따뜻한 날씨에 집 밖을 나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나왔을 때도 본래 지가 있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벌이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을벌을 받는 지금 이 시점에 옮기시려면 지금 이 시점에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올 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약 30일 정도 되면 벌통을 옮기실 분들은 봄벌을 깨고 약 30일 정도 되면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이놈들은 이제 곧 있으면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이 벌들이
겨울벌을 만들어내고 올 12월, 1월까지 버텨주죠. 그러니까 요놈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1월 달, 12월 달 날씨 좋은 날 나와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네들이 자리 인식하기 전에, 그 전에 내년에 봄벌 깨울 때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벌을, 두 번째 살아있는 벌을 세 번째 줄로 옮기고 세 번째 빈통을 두 번째로 옮기는 이런 과정을 이번 주 내로 할 겁니다. 그래야 새로 태어난 벌들이 자기 자리 인식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에서 해서 올 겨울에 또는 날씨가 따뜻한 겨울에 잠깐 난놀이 나왔다가 들어가도 별 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공장 정리를 하려 합니다. 우리 벌쟁이님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비었다고 그러죠. 벌통이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벌이 죽었거나 비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리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서로 간에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통은 없는 통이고 이 통은 있는 통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장을 더 밑으로 내려놓죠. 거의 소문 입구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벌에서 온기가 나와서 서로 간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강한 벌에서 남는 열기는 약한 벌에 도움을 줍니다. 통과 간에. 그렇지만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통이 이렇게 끼어 있다면 이건 냉기만 있죠. 온기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요 통을 빼내버리고 요 옆에 통을 옆으로 조금씩 옮겨주는 겁니다. 하루에 약 30cm 정도나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벌통과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를 또 하루에 30cm 정도 이렇게 당겨서 이 옆으로 다시 살아있는 벌들끼리 붙여주는 거죠. 이런 작업을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더 추워지게 되면 이미 가을에 태어난 가을벌이 자리 인식을 해버리면, 그러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자리 인식하기 전에 옮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벌통이 둘, 넷, 여섯, 8개가 다 죽었죠. 장수 농약사가 다 죽인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저렇게 설탕봉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설탕봉지 끼워져 있고 또 여기 쭈르륵 설탕봉지고 또 살아있는 벌 하나에 중간에 2개 설탕봉지 끼어 있고, 이건 다 죽은 벌이거든요. 얘네들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야 추운 겨울에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월동 포장을 할 때 여기까지 내립니다. 소문만 놔두고는 거의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안에 따뜻한 열기가 머무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빈 벌통이 옆에 있다면 그 도움을 서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분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납벌이 떨어지긴 합니다. 납벌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가을 산란이 들어갔고 그 가을 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직 자리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들이 겨울 벌을 연이어서 키워냅니다. 현재 살아있는 벌들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벌들의 미련을 두지 마시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설탕봉지가 3개가 쪼록 끼워져 있죠. 그리고 중간에 살아있는 벌, 11번 벌 살아있는 벌, 그 다음에 죽은 벌.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11번 벌은 양쪽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열기를. 서로 열을 냈을 때 양쪽에 약한 벌이 양쪽에서 좀 도움을 받죠.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 빈 벌통이 끼워져 있다면 그 옆에 벌들은 도움을 그다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장에 이렇게 죽은 벌들이 중간에 있다면 빼내시기 바랍니다. 빼내시고 조금씩 옮겨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 태어난 벌들이 자리 인식하기 전에 공장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 정리하실 때 이런 걸 감안해서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 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중으로 첫 번째 줄 장수 농약사가 다 죽였습니다. 4, 5, 6, 7 장수 농약사가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2, 3 살아있는 이 두 줄이 지금 절반은 죽었고 절반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은 서로 간에 도움을 받기가 힘듭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벌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놈들
세 번째 줄로 전부 옮겨줄 겁니다. 옮겨줘서 서로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 포장을 소문 밑에까지 끌어내렸을 때 안에 열기가 머무르는 걸 서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두 번째 줄에 있는 살아있는 벌통을 이번 주 주중 저녁에 뒤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죽은 벌통을 빼내고 그 사이사이로 끼워줄 겁니다. 그래서 공장 정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을벌이 자리 인식하기 전에 정리하셔서 내년 봄에 노동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두 번째 줄도 15통 정도밖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15통은 죽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세봤는데 14통입니다. 그럼 14통이 서로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입춘 때 봄벌을 깨웠을 때 제가 포장을 3개를 다 덮었다 열었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력이 플러스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번 줄과 4번 줄만 개포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2번 줄에 있는 살아있는 벌통을 3번 줄로 죽은 벌통을 빼내고 3번 줄로 전부 옮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봉장에서 내가 지금 봉장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가 떨어지고 저녁 때 살포시 갖다 옮겨 놓으시면 되고요. 약간의 희생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도 최소화되고 벌들도 안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벌을 다 빼버리면 이제 90호라고 그러죠. 이 보온덮개를 밑에까지 쳐내립니다. 벌이 여기 와서 달라붙지 않게끔. 그러면 쳐내려버리면 벌이 처음엔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줄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있는 벌을 15통 살아있는 걸 세 번째 줄로 옮기기 때문에, 옮기고 나서 90호를 밑에까지 바닥까지 쳐내려버리면 벌이 왔다 할지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 집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원래는 그 집이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날아서 뒷줄 세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아무 통에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중밤에 두 번째 살아있는 이 벌들을 세 번째 통에 합류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들도 봉장 정리를 하실 거라면 가을벌이 자리 인식하기 전에 봉장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 봄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수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 3, 4번이죠. 그럼 이 세 줄을 포장을 다 걷어야 되죠. 화분떡을 줄 때도 설탕물을 줄 때도 뭘 하든지 간에 세 줄을 다 걷어야 됩니다. 그럼 필요 없는 개포를 또 하나 걷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여기 살아있는 15통을 세 번째 줄로 옮겨버리면 이제 두 줄만 열면 되는 거죠. 내년 봄에는. 어차피 죽은 통들이기 때문에 내 노동력이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만 보온 개포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지,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두 번째 줄도 개포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됩니다. 15통의 벌 때문에. 세 번째 줄도 15통의 벌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를 해야 되고, 그래서 2번에 있는 살아있는 벌을 3번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봉장 정리, 이 시점에 나한테 필요한 봉장 정리가 있다면 벌들이 가을벌이 태어나서 자리 인식하기 전에 지금 옮겨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력도 최소화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좀 쌀쌀하고요. 가을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제 태풍이 와서 그런지 가을이라는 느낌이 오고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죠. 그러나 사양수는 조금씩 계속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넣는 양의 비례를 하겠지만 2, 3일에 한 번씩은 사양수를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새로 태어났을 때 사양수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꿀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최대 산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적당한 사양수를 공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벌들도 그만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산란을 그만큼 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넣어준 사양수가 먹고 남으면 뒤에 밥장으로 쟁여놓고 밀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량의 사양수 2, 3일에 한 번씩 사양수를 꾸준히 넣어 주신다거나
또 나는 그게 어렵다. 도대체 얘네들이 사양수를 얼마나 가져가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초보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우리 취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부업이나 취미. 그래서 10통, 5통 이상, 20통 이하 정도면 취미 초보 이렇게 보셔도 되는가요? 부업. 이분들은 2리터짜리 물병이 있습니다. 물병에 사용수를 가득 채우고 아랫부분, 제일 밑에 부분 옆구리를 과도로 살짝 찔렀다 빼십시오. 그리고 그 사용수를 2리터짜리 물통을 경립한 뒤에다가 딱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들이 알아서 가져갑니다. 스스로 알아서 가져가고요. 필요 없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장점이, 물병 사양의 장점이 도봉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양수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도봉이 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위에 뚜껑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진공이 형성이 됩니다. 상단에 진공이 형성되면 벌들이 먹기 전에는 잘 안 흘러나옵니다. 근데 사양수를 탈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1대1 비율로 타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설탕 1.5kg지만 10kg로 계산하고 10kg로 보고 설탕 한 포에 물 10리터로 타면 맞습니다. 그러면 사양수도 잘 흘러내리지 않고요. 벌들도 노동력을 그만큼 최소화한다는 거. 그래서 설탕 한 말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 소량 하시는 분들은 한 말에다 일단 설탕을 먼저 부으십시오. 한 포를 다 붓고 물통이어야 되겠죠. 주둥이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릴이 있어야 돼요. 섞어줄 수 있는 드릴. 자, 우리 시멘트 섞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건재상에 가면. 그래서 그게 물통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런 걸 준비하시고 드릴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한 말에 설탕을 15kg 한 포를 붓습니다. 먼저 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드릴을 집어넣어서 회전을 시켜버리면 잘 섞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자, 우리 취미 또는 부업으로 약 20통 이하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절합니다. 뭐 30통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동 사양기를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취미 하시는 분이나 부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나는 얘네들이 밥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얼마를 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2리터짜리 물병에다가 사양수를 가득 채워서 위에 마개를 탔고 벌통에 놓기 전에 물병 제일 하단 옆구리를 과도로 살짝 찔렀다 빼십시오. 그리고 경립한 뒤쪽에다가 놓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벌들이 거기 붙어서 얘네들이 빨아먹어야만 사양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만 빨아가고요. 그리고 도봉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물통은 다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물병 사양을 우리 취미나 부업 하시는 분들, 소량의 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병 사양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가 아니고 본업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동 사양기를 설치하는 게 좋죠. 자동 사양기가 큰 거죠. 큰 거 같은 경우는 종이컵으로 한 컵 반이 들어갑니다.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한 컵 정도가 약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사양수를 지금 틀어놨을 때 얘네들이 이 15통에 채우는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30통이라면 30통이 전부 다 사양수가 차는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 할 때 처음에 자동 사양기를 설치했을 때는 사양수를 틀어놓고 맨 끝통, 중간통, 그 다음에 맨 앞에 사양수 들어온 입구 한 번씩 열어보시고 사양수가 몇 분 만에 차더라 라는 걸 한 번은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자동 사양기는 큰 거 대짜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야생끌 씁니다. 야생끌 쓰다 보니까 야생끌은 대소가 있습니다. 대는 한 컵 반 정도가 들어가고 소는 한 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컵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건 대기 때문에 한 컵 반이 들어가는 거죠. 한번 채울 때. 그러면 이 양을 어느 정도 시간을 줄 것이냐,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벌통 안에 소비가 몇 장인지, 벌량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먹고 조금씩은 쟁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그래서 자동 사양기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타임을 좀 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나 부업 이렇게 소량의 벌을 하시는 분들은 물병 2리터짜리 또는 콜라병 1.8리터짜리 이런 걸 쓰셔서 안에 집어넣고
확인하시면 되죠. 한 2, 3일에 한 번씩 한번 뚜껑 열어보시면 얼마나 사용수가 줄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해줘야 될 시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게 이제 봉지 사양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봉지 사양은 소비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잘 데펴집니다. 그래서 벌이 잘 가져갑니다. 잘 가져가고 또 봉지가 다 비면 다시 또 새로운 봉지를 넣어주고 구멍을 두세 군데 뚫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가장 봉지 사양이 가장 좋긴 좋습니다. 일단 벌들이 따뜻한 사양수를 먹는다는 거. 그러나 벌통 안에다 PT병을 세워서 해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아직까지는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낮에는 열이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는 뭐 벌통 내부가 춥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니까 지금 물병 사양을 해주시면 얘네들이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쟁이고 필요 없으면 더 이상 빨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병 사양은 벌들이 혀를 대고 빨아내야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흐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려면 1대1 설탕 한 포에 물 10kg, 즉 다시 말해서 한 말, 물통, 우리 약수터 가서 물 떠오는 물통 있죠, 한 말짜리. 거기에 설탕을 먼저 한 포 붓고 그 다음에 물을 채워서 드릴로 희석을 해 주시면 그걸 1대1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농도면 벌도 노동을 굉장히 적게 하고요. 그리고 사양수가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벌들이 급하게 사양수를 빨아가지 않는다는 거.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만 빨아간다는 거. 그래서 물병 사양이 괜찮습니다. 소량 취미 부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전업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뭐 어차피 자동 사양기를 다 걸었을 테니까. 그리고 목사양기 밥통이라고 그러죠. 목사양기에 한가득씩 부어지는 일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목사양기에 벌은 소비가 3매인데 목사양기 하나 가득 부어져 버리면, 까딱 부어져 버리면요, 이게 벌들이 가져갈 만큼 가져가고 더 이상 못 가져가면 낮에 햇빛이 떴을 때 이 설탕 냄새가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럼 100% 도봉 유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양기에 사양하시는 분들은 소량, 얘네들이 하룻밤 사이에 가져갈 수 있는 양, 소비 하나가 종이컵으로 1대1로 탔을 때 설탕물을 종이컵으로 하나를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컵이, 종이컵 한 컵이 소비 하나가 일주일을, 소비 하나에 매달려 있는 벌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라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밥통 목사양기에 부어주시는 분들은 그날 밤에 다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목사양기에 너무 많은 사양수를 부어놓게 돼버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봉을 유발하는 결과가 옵니다. 지금 저희 봉장에도 이 중간중간에 벌이 없습니다. 설탕봉지 좀 끼운 데는 벌이 없기 때문에 사양수를 틀었을 때 전부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한 봉이 와서 저 입구를 배회를 합니다. 배회를 해서 현재 약한 제 벌통을 치는 거죠.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지금 빈 통을 살짝 소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봉이 들어와서 극이 들어가서만 밥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거 빨아가면 이제 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벌들을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도 지금 두 군데 열어놨고요. 세 번째 줄에도 두 군데 열어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도 앞에 하나 1, 2, 3번 다 빈통입니다. 문 다 열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오래같이 꿀이 없는 해에는 한 봉도 목숨을 건다는 거죠. 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 봉장에 와서, 여기는 지금 네 번째 줄요 1, 2, 3번입니다. 근데 안에 벌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열어놨죠. 소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한 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봉. 낮에 보면 이게 한 봉 집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여기 한 봉이 많이 들락거립니다. 대신 안에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벌통 1, 2, 3번을 열어놨기 때문에 나머지 벌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법은 그냥 대처입니다. 대처. 지금 이 시기에 도봉을 당하면 벌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근데 벌이 양이 좋다면 도봉을 당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벌 양이 적다면
적다면 한 봉에 100% 도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양수 자동 사양기 하시는 분은 2, 3일에 한 번씩 공급을 해주셔서 적당량의 밥을 줘서 벌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태어나는 벌들이 사양수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사양수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벌 포획기를 놓죠. 이렇게 말벌 포획기를 놓고 이 안에 사양수를 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말벌도 들어오고, 지금 나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나방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봉장을 배회하는 나방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말벌도 이 안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봉도 꿀벌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8mm 망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서 저희 집으로 사양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 안에 한봉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꿀벌하고 한봉은 이 안에 들어와서 밥을 가지고 나가고, 그걸 따라 들어온 말벌은 벌이 많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말벌도 사양수를 먹기 위해서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오는데 말벌은 갇히고 한봉과 양봉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벌통이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입지 않게, 도봉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뭐 사양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밥솥이나 이제 밥솥 못 쓰는 거죠. 또는 후라이팬 같은 거 밑에 놓고 사양수 그냥 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삥 둘러서, 이 가양으로 삥 둘러서 빨아먹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봉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벌이 저기 가서 사양수를 가지고 와서 부족한 밥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양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즌에 태어나기 시작하는 이 벌들은 앞으로 20일 후가 돼야만 밖으로 나와서 자리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인식 하기 전에 봉장 정리하실 분, 저 같은 경우는 2번 줄에 있는 살아있는 벌통을 3번 줄로 옮긴다고 그랬죠. 2번 줄 중으로 자리 인식을 하기 전에 미리 옮겨 주셔야 얘네들이 봄벌 때 또는 겨울에 따뜻할 때 난놀이 나왔다가 자기 집을 정확하게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월동 준비 때 옮겨버리면, 월동 준비 때 예를 들어서 2번 줄에 있는 걸 3번 줄로 옮겨버리면 날 따실 때 나와서 2번 줄에 와서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봉장 정리하실 분들도 지금 정리하셔서 어린 벌들이 자리 인식하기 전에 미리 정리하셔서 겨울에 또는 봄벌 때 얼어 죽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